명절이면 만들어야 할 음식은 어찌나 많은지 같은 자세로 일하다 보면 목부터 어깨까지 뻐근해지는데요. 어깨에 쌓인 피로를 말끔하게 씻는 스트레칭법 알아볼까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승모근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가슴을 펴시고 우리가 눈을 45도 비스듬히 봤을 때 이 자세에서 오른손을 여기 뒤에다가 정수리 쪽에 대보십시오. 네, 이 상태에서 가슴을 펴고 당기는데 한 번에 당기면 목을 다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뻐근하시죠? 최대한 당기고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당기는 거예요. 두 번에 나눠서 우리가 분절 스트레칭 운동이라고 그러죠. 딱 여기 정면이 아니라 이 45도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예. 저 뚝 소리가 나요. 뚝 소리 나죠? 거기서 한 번 더 당기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이번엔 이쪽으로. 한 45도 정도 기울인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면 지금 제가 이 승모근이 많이 이렇게 긴장이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분절 스트레칭을 하라는 거는 승모근에 긴장된 것들을 많이 풀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운동은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중요한데요. 고개를 어깨 쪽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45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가슴 쪽으로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간혹 잘못된 운동 습관이 어깨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깨 질환 때문에 병원에 오는 것 중에 우리 회전근개 손상이나 이러한 충돌 증후군이라 그래서 손상이 많은데 평소에 운동 습관 때문에 그렇거든요. 팔을 크게 돌리는 동작은 특히 여성에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이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뼈하고 인대가 많이 가까워요. 근데 이렇게 과도하게 돌리게 되면 어깨뼈랑 회전근개랑 인대랑 부딪혀서 손상이 많이 생깁니다. 어깨 스트레칭을 할 때는 손을 허리 위에 올리고 어깨를 작게 돌려야 뼈와 근육의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건을 이용해서 하시면 무리가 덜 되실 것 같아요. 수건을 활용한 운동으로 어깨를 튼튼하게 만들어 볼까요? 팔을 당기면서 당겨주면 이 어깨 쪽의 근육이 약간 긴장감을 느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도 좀 이런 식으로 이쪽 긴장감이 좀 와요. 삼각근이라 그 다음에 위로도 하나 둘 셋 하면 약간 뒤쪽 근육 운동. 이것도 위로 하나 둘 셋 하면 이쪽 뒤쪽 근육 운동이 되죠. 좌우 그리고 대각선으로 팔을 뻗는 동작은 어깨의 곡선을 만드는 삼각근 운동에 효과적인데요. 특히 이 운동은 바깥 회전 운동을 돕는 전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목욕탕 가면 저 어린 시절에 때 밀 때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때를 미시죠? 뒤로 한번 좀 보여주세요. 뒤로 이렇게. 그럼 이거는 어디 운동이냐면 이 앞쪽 근육 운동이 돼요. 안으로 회전하는 어깨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동작입니다. 평소에 쓰지 않는 어깨 근육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어깨가 무리가 되지 않죠. 그리고 반대편도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충분한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동작을 한 후 5초간 정지하고 5회 반복합니다. 우선은 어깨가 아픈데 이걸 참고 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깨가 약간 뻐근하고 불편한 정도면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건으로 과도하게 이렇게 틀었을 때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회전근개 손상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건 하시면 안 되세요. 그런 경우는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으셔야 되죠. 반복되는 집안일로 혹사당하는 손목을 위한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특히 우리 주부님들이 손목을 많이 이렇게 쓰시는데 손목을 쓰시면 우리가 보통 관절이 아픈 거는 관절 주변에 근육이 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전부 칠 때 많이 쓰는 근육을 전완근이라고 한다. 해피름은 전부 칠 때 많이 쓰는 전완근이 약해요, 주부들이. 약해진 손목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 배워볼까요? 물병을 이용해서 전완근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잡고 손을. 근데 반드시 받치셔야지. 손목을 받쳐서 무리가 되지 않게 이렇게 잡고 한 20번 정도 말아주시는 여기까지만. 약간 당기시는 느낌, 손을 다 움직이시면 여기만 이렇게. 이거 전완근 운동이라고 그러죠. 반대편 손으로 손목을 감싸면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데요. 물병을 손가락 끝으로 굴리고 다시 감아 올리는 동작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목이 약한 분들은 물의 양을 조절해서 운동하면 더욱 좋겠죠?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손목의 이쪽 뒤쪽 근육이나 앞쪽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쓰면 손목에 있는 막이 손을 싸고 있는 막이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앞쪽의 신경을 압박을 해요. 그걸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손목 안에는 수근관이라는 빈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이 좁아지면 신경을 압박해 이상 증상이 생깁니다.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손등을 서로 맞대서 이렇게 손 90도 정도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눌러서 한 자세를 오래 하고 있을 때 적어도 한 10초, 20초 후에 손끝이 저리는 느낌이 있다면 있으세요? 끝에 저리세요? 안 저리세요? 저리지는 않는데.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의심은 안 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통증 유발 테스트라 그래요. 그거 말고도 이쪽에 요골 신경 쪽 지나가는 여기도 또 터널이 있는데 여기도 눌려서 손이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손목 건조염을 진단하는 방법인데요. 엄지를 말아주고 손목을 아래로 꺾습니다. 손목과 엄지 사이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면 증상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펴보십시오. 그래서 이 핵심은 다 피는 거예요. 어깨 넓이, 팔까지. 여기서 당기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손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수평으로 손을 다 벌리세요. 손 마디만. 수평을 유지하고 하나, 둘, 셋. 주먹을 여기서 보세요. 꽉 최대한. 하나, 둘, 셋. 주먹 쥐셨죠? 이 상태에서 숙이는 거예요. 최대한. 더 숙이셔야죠. 이렇게. 많이 당길 겁니다, 손목이. 여기도 더. 우와. 꽉 당겨야죠.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칭 되죠? 하나, 둘, 셋. 그다음 마지막 옆구리 붙이고. 이제 마무리. 이렇게 터는 거죠. 다시 한 번만요. 그래서, 이게 제일 쉽다. 이게 근데 손목 터널 증후군 운동법 중에 이게 1994년인가 5년에 미국 정액 학회에서 만든 운동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것만 해도 손목 터널 증후군의 상당수가 예방이 돼요. 팔을 앞으로 곧게 펴고 손을 90도로 꺾습니다. 이어서 손가락 사이를 넓게 편 상태로 5초간 스트레칭을 합니다. 다음으로 주먹을 쥐었다 펴며 긴장된 근육을 푼 다음 마지막으로 주먹을 아래로 꺾어서 손목의 근육을 늘립니다. 주부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명절에. 이게 스트레칭만으로 해결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테이핑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통증 완화와 예방에 도움이 되는 테이핑요법 배워볼까요? 약국이나 이런 데서 파는 테이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우리가 손목에 근육이나 심줄을 얘를 붙여서 조금 좀 쉬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붙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리는 많이 이렇게 쓸 때 보면 이렇게 많이 해서 아프면 이런 자세에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볼까요? 붙여서 움직이는데 약간 부자연스럽게. 테이프가 피부를 들어 올려서 피부와 근육 사이의 공간을 넓혀 혈액순환을 돕는데요. 이로 인해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기능이 향상되어 통증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너무 딱딱한 테이핑은 좋지가 않아요. 좀 부드러워야 되고 또 접착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피부 트러블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잠깐 붙이고 움직여보고 우리가 땀이 날 때 피부가 벌겋거나 이렇게 되면 테이핑은 자기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테이핑 회사를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테이핑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테이핑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명절날 유용한 테이핑요법 배워볼까요? 엄지손가락 통증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엄지손가락과 손목을 충분히 덮는 길이로 테이프를 잘라 반으로 자릅니다. 손목에 테이프를 고정하고 엄지를 아래로 내려 근육을 늘린 상태로 테이프를 붙입니다. 나머지 테이프는 엄지 아래쪽에 손바닥 근육을 감싸면서 붙입니다. 테이프를 오래 붙이고 있으면 접착 기능이 떨어져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부가 민감한 경우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하루 이상 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시큰시큰 손목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테이핑법 배워볼까요? 약 20cm로 자른 테이프를 반으로 접고 삼각형 모양으로 구멍을 2개 냅니다. 그리고 장갑을 끼듯이 구멍 사이로 중지와 약지를 끼우는데요. 손바닥이 위를 보게 한 다음
손목을 아래로 살짝 꺾어서 테이프를 붙입니다. 손등 역시 손목을 아래로 꺾은 상태에서 붙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테이핑을 해야 효과가 있고 손목의 움직임도 불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묵직한 어깨 통증을 줄이는 테이핑 요법 배워볼까요? 목과 어깨를 길게 뻗고 길이에 맞춰 테이프를 자릅니다. 목들을 시작으로 승모근을 따라 어깨 쪽으로 내리며 둥글게 붙이세요. 정확한 방법으로 테이핑을 했을 경우엔 근육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 테이프에 물결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올바른 테이핑으로 건강 지키세요. 고된 노동 뒤 뜨끈한 찜질만큼 좋은 것이 없죠. 하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을 하고 나서 많이 아플 때는 이제 냉찜질이 좋아요. 집에서 전을 많이 붙이거나 앉아서 일을 많이 하면 갑자기 막 이렇게 붓고 열감 있게 아픈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화끈화끈하고. 그럴 때는 이제 얼음을 냉찜질은 부기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는데요. 얼음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게 조심하고 찜질 시간은 15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온찜질은 막 급성기 열나거나 이렇게 막 아주 뭐랄까 예민한 통증이 아니라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종일 일했는데 좀 뻐근하다 막 아파서 이렇게 잠 못 잘 정도가 아니라 은근히 아픈 경우 특히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온찜질은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고수님 덕분에 명절 증후군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떠셨어요, 오늘? 저 너무 유익했고요. 이번 명절 때 모여서 다 제가 이거 시연할 거예요. 보여줄 거예요. 네. 우리 고수님은 명절 증후군을 책임지는 건강의 고수로 인정합니다. 와. 내가 바로 명절 증후군을 책임지는 건강의